안녕하세요. 작가 문채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책은 한국경제신문 한경BP에서 제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책인데요. 5월에 나온 신간이에요. 엄마 공부가 끝나면 아이 공부는 시작된다. 이 책의 작가는 이제 육아교육 전문 푸르미닷컴의 교육 멘토로서 다양한 이제 놀이 속 학습을 통해서 실천한 이야기들을 여러 언론 매체에서 강연도 하시고, 또 책도 한 3권 정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세 아이의 엄마인데, 사교육 없이 3명의 아이를 영재로 다 키워낸 그런, 그 과정을 이 책에 모두 담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공부 얘기라고 해서 약간 좀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책을 펼쳤는데, 그게 이 내용이 완전히 무슨 하나의 소설을 읽듯이 이분이 3명의 아이를 키우면서 겪은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정말 손에서 책을 놓지 못하고 읽었어요. 재밌게. 이제 보면은 여기는 아이를 어떻게 사교육 없이 3명의 아이를 영재로 키웠나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아이를 키우는 게 엄마 또한 공부를 하고 엄마의 자아를 성찰하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걸 담고 있어요. 그래서 꼭 아이의 공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육아하는 엄마로서의 그런 마음 자세라던가, 그런 이제 멘토로서 20년간 쌓인 노하우들을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서, 엄마라면 누구나 참 보면 좋을 것 같은 책이에요. 우리 세대는 사실, 엄마들이 참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식을 키웠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엄마가 풀지 못했던 그런 한과 엄마가 갖고 있던 꿈을 모두 아이에게 집중을 해서 아이를 대리만족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내 아이가 조금의 실수를 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거나 하면 굉장히 실망을 하고 막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것밖에 못하냐 이런 그런 어떤 억울함과 분노를 막 한꺼번에 폭발해서 표출시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자존감도 상당히 낮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아이를 키우면 그걸 우리가 똑같이 되물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분도 똑같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아서적을 1,500권 가까이를 읽으셨대요. 이제 아이들도 보면 어떤 도전 과제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도전이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해보려는 모험심을 강하게 갖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차이가 내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같은 형제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생각을 해보니까 칭찬은 아이가 자신의 능력을 믿게 하는 뿌리라고 말을 했어요. 이제 엄마의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자란 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지 못하고 때로는 자화자찬이나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부초처럼 흔들리게 된다는 건데요. 이분의 경우도 이제 첫째 아이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뭔가를 특출하게 잘해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계속 받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이게 아이가 잘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게 된 건데, 반면에 둘째 아이는 물건을 굉장히 잘 잊어버리고 놀기를 좋아하고 공부에 관심이 없던 아이였대요.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가 굉장히 다르죠. 학습적인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달랐는데, 그래서 이제 둘째를 혼내기보다는 이 아이가 혹시나 아유 너 잘하는 것도 없는데 엄마가 혼까지 내면은 더 아이가 잘못될까봐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림 하나를 그려도 굉장히 폭풍 칭찬을 하고
뭐 어떤 걸 해와도 와, 역시 넌 최고야. 너무 잘했어. 봐봐, 이렇게 계속 하니까 정말 너도 잘할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진심을 담아서 칭찬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가 생겼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두려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첫째 아이는 내가 잘 해왔기 때문에 잘해야지만 칭찬을 받는다. 항상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어떤 실패나 두려움에 대한 그런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받아도 나의 엄마나 아빠,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진심 어린 칭찬이 굉장히 아이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이제 부모로부터 칭찬이나 인정을 그렇게 받아온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내면의 아픔을 내 아이에게 나도 모르게 전가시키고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보이는 아이인데 엄마한테 막 혼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이가 이제 학원 갈 시간이 됐는데 뭐 핸드폰 게임을 이제 밖에서 앉아서 하다가 그 학원차가 오는 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아이를 혼내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우리 엄마들은 이제 부모의 마음에서 봤을 때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것이 이제 생길 수 있도록 아이를 막 이 학원 저 학원 여러 가지 학원을 막 뺑뺑이를 돌리면서 아이를 이제 보내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결국 우리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이가 그런 어떤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뭐 6살, 7살 초등학교 저학년 굉장히 한참 놀기 좋아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차를 타고 학원을 갔다, 피아노 갔다, 영어 갔다, 뭐 수학 갔다, 태권도 갔다 이러면서 하루를 계속 쉼없이 돌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지쳐서 집에 밤에 깜깜해져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결국에 이제 아이가 스스로 공부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지 못하면 이제 뭐 그게 한 중학교까지는 어떻게 엄마의 힘으로 되겠지만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이제 나중에 내가 취업을 해서 내 살아갈 길을 찾을 때, 적성을 찾을 때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보면은 미술대회 같은 데도 보면 이제 상장 하나를 받기 위해서 이제 주말에 온 가족이 출동을 하는데 아이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보면 엄마들이 막 아이의 그림을 대신해서 그려주고 있는 그런 광경이 굉장히 많대요, 요즘에. 그리고 숙제 같은 경우도 뭐 보고서를 쓴다거나,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야 될 때, 당연히 아이 숙제니까 아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들이 막 그걸 전문가한테 돈을 몇백을 주고 맡겨서 막 그걸 한대요. 그런데 내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결국 뭐냐면, 아이에게 항상 잘할 수 있다고 격려를 해주는 것. 그리고 뭐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 했을 때 그걸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주거나, 아이가 이제 그것을 실제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해요. 아이는 엄마가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듣고 공부를 하고 내 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스스로 그것에 대한 과제 해결에 대한 즐거움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다가 만약에 힘들면 다시 엄마의 품으로 와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이 충족된 아이가 다시 날아가서 내 영역에서 그 과제를 수행하는 거, 그 사이클이 됐을 때 아이가 최대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이제 또 사회가 많이 바뀌고 어떤 교육제도도 조금씩 많이 달라졌고 아이가 사실 공부를 잘 한다고 꼭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저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봐야 나중에 맨날 놀고 뭐 이상한 뭐 이제
굉장히 이제 예를 들어서 창의적인 그런 아이들이 있죠. 놀기 좋아하고 막 엉뚱한 행동 하기를 좋아하고, 네, 그럼 맨날 놀기만 하는 애가 차린 회사에 이제 들어가려고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그만큼 이제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꼭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공해서 잘 사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아이를 어려서부터 막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보다 이제 어떤 작은 과제 하나를 받아오더라도 아이가 그것에 대한 재미를 붙이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엄마가 아이가 아무리 막 허접하게 뭔가를 했어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해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네, 명언에도 있죠.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말한 가족의 귀염둥이였던 사람은 그 성공의 기분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칭찬의 힘과 아이의 마음의 안정을 갖도록 해주는 게, 결국은 우리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비싼 돈을 들여서 이제 엄청난 사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도와주고, 언제든 아이가 힘들어서 달려왔을 때 이제 둥지처럼 편하게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리고 모든 육아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인데, 엄마의 행복, 이게 가장 중요하대요.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이 책에서도 아이들은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면 그 엄마의 행복한 그런 뒷모습에서 그 마음의 안정을 찾고 살아간다고 해요. 네, 저도 이제 육아에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뭐 많은 강연도 듣고, 부모들이 실제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고민을 상담하는 그런 프로를 많이 보는데, 그래서 그런 수많은 고민거리들의 해결 방안은 사실 다 똑같이 한 줄이에요. 뭐냐면, 부모는 시키고자 하는데 아이가 그걸 하지 않거나, 아이는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가 그걸 따라주지 않거나, 이 아이와 부모 둘 사이에서 엇박자가 일어날 때 항상 그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항상 그 갈등들의 중심에 서 있는 걸 보면 엄마가 이 아이에게 어려서부터 갖게 되는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너무 많은 걸 걸다 보니까 그것을 아이가 따라주지 않았을 때 내가 부모로서 갖게 되는 그런 실망감이 굉장히 커서 항상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아이를 다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키워놓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실 초등학교까지의 공부는 그런 결과물에 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아이에게 뭐 문제에 대한 걸 정확히 서술을 하라고 한다거나 맞춤법을 정확히 쓰라거나 이렇게 굳이 그걸 강요할 필요는 없고, 뭐 학습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는 것과 앞으로 하게 될 학습에 대한 그런 기본기만 다져주는 정도로만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 이후에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아이한테 좀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아이를 멀리서 지켜봐주고 어떤 아이의 마음을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아이는 뭐 당장에 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게 아니라 서서히 변한다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진 않잖아요. 어느새 보면은 밤이 돼 있고, 어느새 보면 또 해가 떠 있고, 그리고 나무도 아주 작았지만 우리가 그 나무가 커가는 과정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그런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상상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을 한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의 칭찬과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 절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공부를 스스로 하게끔 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표도 한번 같이 일주일 단위로 같이 써보고 그걸 스스로 아이에게 했을 때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거나,
그런 자기가 만든 계획표를 스스로 그걸 실행했을 때 갖게 되는 그런 뿌듯함과 성취감을 갖게 해주는 게 어떤 엄마의 수많은 잔소리보다 그 경험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습관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전에 이제 공자가 조카인 공멸에게 물었대요. 너는 벼슬을 해서 얻은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공멸이 얻은 것은 없고 잃은 것이 세 가지나 됩니다. 네, 첫째는 일이 많아서 공부를 하지 못했고, 둘째는 녹봉이 적어서 친척을 잘 돌보지 못했고, 셋째는 공무가 급해서 친구들을 잘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랬대요. 근데 공자가 또 같이 벼슬을 했던 복자천에게 물었더니 잃은 것은 없지만 얻은 것이 세 가지나 됩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하니 학문이 늘었고, 둘째는 녹봉은 적었지만 그것을 아껴 썼더니 친척들을 도울 수 있었고, 셋째는 공무가 많았지만 틈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니 친구들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같은 벼슬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느끼는 것이 다른 것은 내가 잃은 것만 세는 사람에게는 삶이 늘 고달프고 부족하고 막 배고프고 이렇지만 얻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삶이 늘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도 내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가 가진 부족한 것을 생각할 게 아니라 아이에 대한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아이를 무조건 믿어주고 그런 믿음이 쌓이고 쌓이면 아이는 잘 자란다. 믿어주고 칭찬해주는 부모의 힘이 아이를 자라게 하는 성장의 뿌리가 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